그럼 앞으로 나오는 아이오닉은 불이 안 나나? 굉장히 걱정스럽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기다렸던 아이오닉5의 공식 영상이 아니고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뭐 영상 잘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막 액션 영화 같아. 그리고 350kW로 충전된다는 이 아이오닉 충전소도 공개됐어요. 그러더니 하필 그저께 코나이브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17번째 화재인데 아직도 원인을 몰라요. 여튼 기대도 되면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조금 이상해요. 출시 행사를 요즘은 공식 영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또 트레일러로 내보낸다. 일단 영상 자체가 차에 대한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의 트레일러.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좀 당황하신 분들 계신데 한번 내용 함께 보시죠. Mission complete. So, what do you have for me this time? We just want you to bring a seed. A bioagency is trying to exploit it. Looks like everything's ready. Let's get the world turning. Again. 좀 유치한데? 나만 오글거리나? 영어 쓰면 더 오글거리는데. 참. 외국인들도 한국 컨텐츠에는 한국말로 하는데 그걸 굳이 영어로 한다는 게 너무 유치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까지는 이해하는데 오글오글하네요. 헤드램프 디자인은 지금 살짝 보여주네요. 저희 영상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헤드램프 디자인 대충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저희 스파이샷 보면 스파이샷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서 본 것도 있죠. 이 차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네모합니다. 이 헤드램프 네모하고 측면도 네모하고 테일램프도 네모예요. 여러 곳에서 네모를 이 차의 어떤 주력 컨셉으로 이렇게 삼은 것 같아요. 헤드램프가 좀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아예 의미 없는 영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테일램프 디자인도 이번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테일램프가 기존에는 어떤 램프 가이드 같은 게 있잖아요. 램프의 형상이 정해진 대로 켜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어떻게 된다는 확신은 없어요. 저도 확신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램프들이 네모나게 뻥뻥뻥뻥 이렇게 있네요. 이걸 본 대부분의 사용자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게 뒤에 전체가 다 네모면 깜빡이가 쫙 이렇게 켜지나? 약간 이렇게 주르륵 켜질 것 같은 느낌이죠. 비상등은 이렇게 쫙 이렇게 켜지고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웰컴 램프가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죠. 이상엽 전무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찍어온 건데요. 이게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찍어온 거예요. 포니 전기차 아니다. 그 정신만 계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레트로가 아니다. 레트로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가 자막을 잘못 쳤는데 디질록이 아니라 디지로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한때 말씀하셨던 디지털 시대에 더욱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진 디지로그가 우리의 나아갈 미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운데도 라이팅이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이건 웰컴 라이팅으로 해서 차 시동을 걸면 딱 켜지는 거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제발 좀 양산차 이런 거 좀 넣어주시지. 양산차 이거 좀 넣어주시지 했더니 예.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딴 말로 돌리셨어요. 양산차에 이거 좀 넣어주시지 하면 양산차는 좀 어렵죠 라든가 아니면 양산차에 들어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말을 돌려. 이건 긍정이라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웰컴 램프가 켜지는 컨셉이었는데 실제로는 웰컴만 들어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까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면 천장에 솔라 패널처럼 이렇게 줄이 쭉쭉 그어져 있네요. 이게 아주 짧게 지나가서 이게 긴가민가 하긴 합니다. 전기차의 솔라 패널이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니까. 솔라 패널을 넣게 되면 틸트가 안 되는데, 그리고 차가 무거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아니에요. 일단 솔라 패널은 과시의 용도, 기술 과시의 용도가 더 크고 실제로 경제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 가격을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도어 캐치도 살짝 보입니다. 히든 도어 캐치예요.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것도 히든 도어 캐치를 갖고 있잖아요. 히든 도어 캐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메이커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뭐 특정 브랜드가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도어 손잡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어 락이 돼 있으면 어차피 손잡이로 못 열어. 손잡이가 있든 없든 락이 되면 못 여는 거기 때문에 손잡이가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아이오닉도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아이오닉 5 이제 다음 달에 나올 텐데요. 때마침 요번에 아이오닉 5가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죠. 아, 이게 왜 이렇게 타이밍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적절하게 바뀌어서 아이오닉은 보조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전부 받을 수 있게 된 데다가 추가로 100만원을 더 얹어줍니다. 현대차만. 테슬라는 얹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2009년도 판매량을 거기 기준으로 했어요. 2009년도는 테슬라가 판매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테슬라가 존재하기도 전부터의 판매량을 여기다가 굳이 집어넣어서 100만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아슬아슬하게 그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으로 낮추니까 부가세 합쳐서 6천만원 이하여야만 보조금을 100%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테슬라 롱레인지는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고 아이오닉은 100%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보! 야, 진짜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일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 야, 어떻게 하면 테슬라는 못 받게 하고 현대차는 받게 할까? 여기에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주행 거리, 뭐 겨울철 얼마나 줄어드는가, 차 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차 값에서 옵션을 더하면 그 옵션은 차 가격에 포함 안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가장 낮은 가격이 5,800만원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옵션을 붙여서 7천만원이 돼도 아이오닉 5 가장 낮은 기준으로 봐서 역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어요. 아, 정책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거 만드시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 거야. 금액을 가지고서 자르는 거, 요거는 조금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주행 거리라든지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잘 들어맞는 자동차라면 보조금을 더 준다, 이게 사실 맞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중국은 아예 중국 배터리 아니면 보조금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는데,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그냥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을 하는데, 우리도 뭐 무역 전쟁 한번 붙어보는 건가? 붙어보셔도 됩니다. 붙어서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되지. 현대차 그냥 수출 안 한다 그러고 그냥 하시면 되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FTA 관련해서 분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테슬라도 FTA 관련해서 제소를 하는 상황이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정말 소탐대실할 수 있어요. 이 보조금 얼마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삼성전자 핸드폰에 덤핑을 맞을 수 있는 거고, 갑자기 타이어, 자동차, 현대차에 반덤핑 제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유관세 무역 장벽을 자꾸 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특정 회사의 이익을 몰아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회사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겁니다. 이 회사도 그 룰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룰이면 해외에서는 그 룰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룰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글로벌리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룰로 가야 됩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만 혜택을 주겠다, 그럼 그냥 그렇게 대놓고 솔직하게 하세요. 한국 자동차한테만 베네핏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에서 통상압력이 들어오는 게 걱정된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 저건 그냥 복잡한 룰이 있는 거구나, 우리를 이렇게 배제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한국은 원래 룰이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만 받는 거네,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경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차를 환경 보조금을 적게 준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상품성을 더 갖추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얼티밋 캠핑, 숲속에서 캠핑의 묘미는 러닝이지 하면서 러닝머신을 놓고 달리는 분이 계세요. 뭔가 좀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나?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건 제대로 보여줍니다. 숲에서 이렇게 러닝머신을 달리잖아요. 근데 러닝머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보통 러닝머신이 한 2000W에서 3000W 정도 됩니다. 암페어로 치면 한 13A쯤 되나요? 보통의 자동차는 13A까지 내줄 수 있는 자동차는 거의 없죠. 한 5A에서 많으면 10A
16A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아이오닉에 나오는 전기는 16A. 와, 16A면 4000W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용량을 보여줍니다. 상당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어지간한 가정에서 쓰는 전기 전부를 이거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살짝 걱정. 합법이긴 하나? 전기차에서 뽑아서 가정용에 쓰는 게 이게 합법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건 불법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법률이 아직 마땅치 않거든요. 어쨌든 차는 가정용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진제도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더 저렴하고, 차 전기를 가지고 와서 집에다 쓴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기를 주는 것뿐 아니라 차에서 전기가 나와서 그걸 갖고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별도 장치가 필요해요. 별도 장치를 붙여야 되는데 얘는 별도 장치 없이 되니까 이것도 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독자님들이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 거의 공개된 거나 다름없는데요. 실내가 다 보여. 외관에서는 뭐 전면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뭔가 각진 자동차, 네모네모한 자동차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실내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네요. 얘는 좀 평범하네. 시내는 왜 갑자기 동글동글하지? 실외 디자인한 사람하고 실내 디자인한 사람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다른 사람이 디자인하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논의를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해요. 밖에서는 네모인데 들어왔더니 동그라미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싶은 건가요? 어쨌든 밖에 있던 어떤 요소를 안에 끌어와야 같은 차로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통일성은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깜빡이라든지 이런 스위치도 2차 전용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굳이 2차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예쁘진 않는 것 같은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그랜저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디스플레이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것 같은 디자인. 이전 세대 벤츠가 사용한 디자인인데 벤츠가 이걸 다시 분리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하는 거 벤츠가 일단 바꿔버렸으니까 약간 이게 나오자마자 올드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이걸 두 개를 나란히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가 돼야 되니까 가까이 와야 되고,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멀어야지 초점이 잘 맞으니까 멀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붙인 게 잠깐 있었다가 이거 아닌가벼 하면서 이걸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은데, 현대차가 조금 늦은, 앞으로 이제 5년은 가야 될 차인데 지금 전 차종이 다 이렇게 가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이거는 아마 볼트 EV 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볼트가 시트가 얇다는 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시트가 얇아지면 뭐가 좋으냐? 2열의 거주 공간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시트가 얇아지면 뭐가 나쁘냐? 시트의 착좌감이 나빠집니다. 일단 푹신하지 않아요. 네, 설계를 아주 잘해야지. 설계를 아주 잘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시트 얇은 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뭐 포르쉐 시트도 사실 되게 얇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주 공간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다른 차들과 달리 휠베이스도 굉장히 길고 큰 차예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지금 더 넓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이것 때문에 느낌상 좀 싸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시트가 좀 저렴해 보이네요.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됩니다. 주수석 시트에는 릴렉션 컴포스트 시트가 들어가네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능이 들어가네요. 릴렉션 컴포스트 시트가 들어가게 되면 시트의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높낮이 조절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릴렉션 컴포트를 선택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릴렉션 컴포트 빼고 나는 높이 조절을 원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선택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차체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리어 시트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네요. 딱 적당한 수준. 2열의 에어벤트가, 이 아래쪽에 에어벤트가 없잖아요. 에어벤트가 그럼 없느냐? 그건 아니고 B필러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요. 밑에 있으면 사실 짐이나 뭐 이런 것들 넣으면 에어벤트가 가려져서 따뜻한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다리만 시원하면 뭐해? 일단 얼굴 쪽이 시원해야지. 그래서 B필러 쪽에 공기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 손잡이도 동글동글하고 컵홀더 주변도 동글동글하고 다 동글동글하네요. 무난무난한 그냥 보통의 자동차 그런 느낌입니다. 뭐 고급감이 되게 느껴진다거나 뭐 화려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센터 터널이 없다는 점이네요. 3명이 앉았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센터 터널이 없는 게 뭐 전기차에서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차는 후륜구동이고요. 후륜구동인데도 앞쪽에 센터 터널 없이
뒤쪽에 있는 모터로 그냥 작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륜구동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륜구동도 마찬가지로 앞뒤에 각각 모터가 있으니까 중간에 센터 터널 필요 없는 거죠.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패키징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앞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슬라이딩 형태도 슬라이딩 형태지만 좀 크기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차의 외관입니다. CUV라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치백이거든요. 옆에서 본 사진 지금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해치백으로 봐야지 이걸 누가 SUV로 보나. 아무리 SUV다 아무리 CUV다 얘기해도 그냥 해치백인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형태예요. 특별히 해치백으로서 굉장히 예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 지점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니로까지가 거의 SUV로 봐주는 한계였어요. 사실 니로하고 아이오닉하고를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의 차이인데, 니로가 조금 높은 정도인데 걔는 SUV로 보이고, 그리고 아이오닉은 조금 낮을 뿐인데 해치백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해치백이 절대 안 되는 시장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전기차에선 또 모르지. 네, 지금 티저 영상이나 여러가지 사진들 보시면 차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이 비율이 그대로, 이 작은 차를 그대로 비율을 스케일업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작은 차로 보이기 쉬운데, 실제로 차를 본 사람들은 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실제 길이도 보면 4,600이나 되고, 4,600이면 아반떼 크기인데? 아반떼 크기밖에 안 되는 차체긴 해요. 그런데 이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휠베이스도 무려 3m나 되니까 아마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자분 중에 한 분이 특별히 임원들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팰리세이드보다 실내 공간이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을 좌우한다, 이건 맞는데 SUV는 휠베이스보다 더 큽니다.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을 좌우한다는 건 세단끼리 하는 얘기예요. 세단은 바퀴에 뒤로 사람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SUV는 바퀴에 뒤로 사람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보다 크냐? 아니, 그거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휠베이스가 은근히 크기 때문에 겉보기엔 아반떼 크기, 근데 실내 공간은 소나타 크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타이어는 이번에도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했네요. 프리머시 투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휠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20인치 휠을 쓴다고? 왜지? 과감합니다. 20인치 휠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휠하우스를 굉장히 크게 뽑았어요. 이렇게까지 크게 뽑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정도. 이렇게 크게 뽑았으면 차가 좀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경우에나 이렇게 크게 뽑는 건데 너무 큰데요. 이 정도 크면은 승차감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휠이 20인치지만 그 휠하우스는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가 255, 45, R20이에요. 45 시리즈는 승차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셔도 돼요. 크게 승차감을 해칠 것 같지 않습니다. 20인치라도 탈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어떨지 빨리 타보고 싶네요. 전기차니까 도대체 어떤 모터가 들어가는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륜구동 지원하고요. 앞뒤로 2개의 모터 들어가고요. 합치면 313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313마력 내면 3.3 터보, 이런 자동차들이 300마력을 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긴 해요. 5.2초입니다. 빠른 거긴 하지. 별로 안 빨라? 내 차에 비하면 별로 안 빨라. 제 차는요 사실 3.4초? 조금 더 노력해보세요. 네,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애니에는 퍼포먼스 모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을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앞쪽은 인덕션 모터를 사용할 것 같고요, 뒤쪽은 영구자석 모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쪽의 모터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터고요, 크기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여지가 있죠. 배터리는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58kWh 배터리랑 73kWh 배터리. 그러니까 테슬라의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랑 롱 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하고 같은 그런 배터리 용량이에요.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해서 450km에서 550km라고 써있는데요, 국내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WLTP 기준을 굳이 국내에서도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내 기록으로 따지면 아마 400km를 간신히 넘기거나 아니면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테슬라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한 100km 정도 부족한 수치예요. 그래서 20% 정도 떨어진다.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50kW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어우, 대박. 여태껏 나온 현대차의 모든 전기차들이
다 100kW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350kW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런데 우리나라에 350kW 충전기가 몇 개 있느냐? 근데 모터 스튜디오 고양, 그리고 EV 스테이션, 그래서 두 군데, 뭐 조만간 늘겠죠 뭐. 일단 이 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행식 히트펌프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온 시스템이 납품하는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히트펌프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현대차가 히트펌프를 가장 먼저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트펌프라는 게 안에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히터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히트펌프 옵션을 선택할 때 열회수 장치도 같이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히트펌프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에서 다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에 사용되니까 겨울철에 히터를 작동시켰을 때 이 히트펌프가 있고 없고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히트펌프를 일찌감치 적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에 대해서 약간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겨울철 주행거리를 테스트할 때는 히터를 무조건 최대치로 틀어놓고 이렇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만큼 히트펌프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히트펌프는 세계 최고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오닉5도 세계 최고의 히트펌프를 장착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Mission 네, 그런데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23일, 그러니까 언제야? 불과 3일 전에 하필이면 또 대구에서 하필이면 또 코나 EV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전기에서 충전하던 중에 갑자기 불이 발생했어요. 더 나쁜 건 요번에 화재가 난 코나 EV는 리콜을 이미 받은 차다라고 합니다. 리콜 받은 차는 여러 가지로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고 충전 시간도 길어져요.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코나 EV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데도 또 불이 났다. 이거는 해결 방법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아이오닉은 불이 안 나나? 굉장히 걱정스럽죠. 지금 코나 EV가 이게 신차 상태에서 불이 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끌고 다니다가 불이 난 거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아이오닉 EV도 지금은 괜찮아도 3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적어도 이거의 원인은 파악을 해야죠. 원인은 파악을 하고 리콜을 다 하고 여기에 배터리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배터리팩을 다 교체해주고 이걸 해줘야 리콜이 제대로 된 거고 그 다음부터 차를 믿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리콜을 제대로 안 하고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고 차가 자체 검증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해놓고 차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 배터리팩이 이상하다, 그럼 특정 배터리팩 조금만 교체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저희 구독자님들도 지금 메일로 가끔 보내주세요. 지금도 보내주시는데 리콜 받으신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이분도 리콜 후에 이제 코드를 꽂으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신차를 내놓는다. 아니 지금 이게 뭐예요? 나는 이게 잘못인 것 같은데. 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화재 때문에 출동한 이 소방대원, 그리고 이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주변 사람들의 피해, 이 간접 비용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건 반드시 다 해결해 주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지. 뭐 일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얼마나 커지든 간에 이거는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모든 이 코나 EV 차량을 비용을 막대하게 쓰더라도 다 해결을 해주시고, 코나 EV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오닉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발목을 잡을 거예요. 결국엔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 시대에 걸맞게 생각의 방향성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닉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오닉5요? 엄청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취향 제가 봤을 저격이야? 때는 그 헤드라이트랑 테일램프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약간 그 점자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미래지향적일 것 같으니 저 되게 기대가 되긴 해요. 예쁘다. 예, 예쁠 것 같아요. 딱 자기 취향이다. 제 취향일 것 같은데 일단 주행해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SUV 같기도 하고 세단 같기도 하고 해치백 같기도 한 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저희 동네 앞에서 위장막차를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차체가 거대해 보여서 이게 CUV라고 얘기하지만은 막상 타보면은 SUV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차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